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감독 이육정입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모스크바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한국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문학과 음식을 바탕으로 한 토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러시아 문학 전문가이신 석영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영중입니다. 교수님,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게 된 어떤 그 계기, 어떤 매력이 있었다면 뭔가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 학부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는 아직 전공을 안 정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었는데 그 작품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해야겠구나, 러시아 문학이 내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러시아 문학이 이제 전공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딱 읽으셨던 작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작품은 어떤 거였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그런 러시아 문학들이 제 뇌리에는 그렇게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운명적으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러시아 분들은 한국 문학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분이 적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한국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유럽의 문학을 뽑으라면 러시아 문학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작가들 외에도 실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국의 정말 전 연령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인이 러시아 문학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매력을 느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민족성의 정이라는 게 두 국가 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끔씩 합니다. 러시아인들도 상당히 정이 많은 민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우리로 하여금 러시아 문학을 많이 읽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작은 이해가 되겠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그 어머니, 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숭배를 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왔는데, 우리도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좀 각별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서로의 문학적인 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러시아의 대문호죠.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치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은 1799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그 러시아 대문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또 국민시인,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이 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푸시킨이 남긴 그 잠언 중에서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것을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마라. 네, 저도 아주 공감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들 이것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요? 실은 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 서재 요리책을 그렇게 쌓아두고 평소에도 이렇게 즐겨서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 푸시킨은 참 많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그 문헌상의 기록도 발견되는데, 일단 그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어요. 러시아의 그 유서 깊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 자체가 먹고 요리하고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알았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조부한테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비법, 조리 비법, 레시피, 요리책들, 이런 것들이 서재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증조 할아버지는 그 가훈에다가 맛있는 음식의 조리 이런 것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푸시킨은 자연스럽게 그 요리, 음식, 먹는 거 이런 것과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가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면
그 작품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일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푸시킨이 먹는 걸 좋아했고 또 많이 먹었고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푸시킨의 식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푸시킨은 많이 먹긴 했지만 희귀한 음식이나 유별난 맛 이런 것을 찾아다닌 그런 미식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냥 되는 대로 즐겨 먹었던 것이 상당히 소박한 음식들이에요. 구운 감자라든가 곡물로 만든 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서 만든 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런 그의 소박한 식성은 사실상 그의 문학과도 어떤 식으로든지 상호 반영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일단 푸시킨의 그 문학은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일단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서구 문화에 많이 이렇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시킨도 자라면서 프랑스 문화도 읽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그 푸시킨을 키워준 유머가 그 시골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러시아 민담을 그렇게 재미있게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푸시킨의 문학에는 서구적인 그 아주 세련된 문학과 그 러시아의 소박한 민담이 같이 있는데 이것들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절묘하게 결합을 해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은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푸시킨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식성이 그 단순하다고 해서 가령 집에서 만든 맛있는 그 죽이라든가 구운 감자 이런 것들이 단순하긴 하지만 또 깊이가 있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오래가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맛. 그래서 식성과 문학이 참 절묘하게 서로를 반영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시킨이 뭐 음식을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좋아했던 그 요리가 있다 그러던데 뭐죠? 블리니라고 하는 러시아 음식인데요. 러시아 팬케이크라고 흔히 번역이 됩니다. 푸시킨이 이 음식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앉은 자리에서 30장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유머가 만들어주는 그 블리니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푸시킨뿐 아니라 블리니는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사랑하는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톨스토이만 해도 한 2인분 블리니 먹고 배탈이 났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저도 블리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푸시킨의 작품 속에서도 블리니가 보이는 장면이 있나요? 네, 그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니긴이라는 그 운문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 소설이 산문으로 쓰여지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 푸시킨은 워낙 천재적인 작가다 보니까 운문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 제목이 예브게니 오니긴인데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문학 사상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작품은 없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작품인데 이 소설 운문 소설 속에서 따지아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그 집에서 불린을 구워 먹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제 블리니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실은 어떤 음식이죠? 팬케이크라고 번역이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팬케이크보다는 굉장히 얇고요. 그 밀가루 반죽을 그 버터에 이제 이렇게 구워내는 그런 건데 얇게 구워내는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메밀 전병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밀전병, 뭐 메밀전병 아주 비슷합니다. 크레페 껍질하고 참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음식을 그 버터를 발라 먹거나 잼을 곁들여 먹기도 하지만 또 사워크림이라든가 연어알, 캐비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과 같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무척 높은 정말 변신이 무한대로 가능한 그런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블리니 하면 뭐 사계절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특별히 봄과 또 그 연관된 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러시아도 이제 그 그리스도교 국가입니다. 988년에 러시아는 이제 정교를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 국가가 됐는데 그 서구 카톨릭하고 뭐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긴 한데 서구 카톨릭에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에도 그 사순절을 이제 대금식 기간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사순절 직전에
있는 게 카니발 아닙니까? 그 서구에서의 그 카니발에 해당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버터 주간이다. 그래서 마슬레니사라고 합니다. 이 마슬레니사 기간 동안에 러시아 사람들은 불린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버터를 아주 듬뿍 발라서 먹었기 때문에 버터 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순 시기가 대체로 봄과 겹치기 때문에 봄맞이 축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불린이 이렇게 원래 그 둥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태양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갓 구워낸 불린에서 풍겨지는 그 따스함도 또 태양의 열기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봄맞이 음식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러시아 촬영할 때 마침 그때 그 지금 말씀하신 봄의 축제가 열린 한 마을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도 블리니를 정말 이만큼씩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먹었을 때 기억나세요? 블리니 처음 먹었을 때? 네, 그 제가 처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 아마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에 이제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은 좀 두렵기도 하고 거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긴 모양도 우리나라 전병하고 비슷해서 그랬든지 저는 그냥 아무 거부감이 없이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단 낯선 맛인데도 낯익은 맛. 그거 처음 먹어보는데 늘 먹어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은 게 그 뒤로도 러시아 가면 저는 항상 불린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어떤 나라는 정말 음식이 잘 안 맞고 그렇죠.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 음식은 한국인에게 뭐랄까 친화력이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이 한국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음식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뭐 보편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러시아 분들은 한국 음식을 다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김치도 좋아하시고, 네, 뭐 불고기, 갈비는 물론이고, 그 러시아 분들도 매운 음식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러시아 분은 전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들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라면 또 굉장히 러시아 분들 좋아하시고. 러시아에서 그 시베리아 그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데도 네, 거기서도 도시라면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해장라면으로 많이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추운 겨울이랑도 또 잘 맞아서 그런 것 건가요?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푸시킨이 사랑했던 블리니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만드는 블리니는 어떤 맛일까요? 자,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우,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자, 드셔보시죠.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네. 굉장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러시아 분들이 한번 와서 이 블리니를 맛보시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한데요. 무척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이에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블리니하고 이 그 한국적인 이 김치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저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또 음식하면 또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이 러시아 분들만큼이나 한국 사람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는 꼭 술을 곁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의 보드카를 생각해서 한국의 전통 소주를 준비했어요. 그 소주가 보통 우리가 러시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소주 마시고는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통 소주입니다. 45도. 그리고 이게 그 고려 시대 또 아주 유명한 문인이죠. 이규보의 시에도 나오는 삼해 소주, 삼해주라고 하는 증류주입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자, 건배 한번 해보시죠.
아우 깔끔한데요. 잘 어울리죠? 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예,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약간 좀 기름질 수도 있는데 이 소주가 잡아주네요. 그냥 깔끔해요. 러시아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푸시킨 선생이 이 블리니를 드셔보실 수 있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거를 소재로 해서 또 책을 한 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맛있어서 네, 그 푸시킨이야말로 남의 것과 나의 것을 이렇게 합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데 아주 정말 조예가 깊었던 분인데 이 음식이야말로 남의 음식과 나의 음식이 합쳐진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음식을 통해서도 문화와 문화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또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맛있었습니다. 푸시킨이 사랑했던 네, 이 블리니를 가지고 오늘 정말 재밌고 정말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서 이 러시아와 한국 이 두 나라가 문학이 어떻게 보면 두 민족의 마음을 이어줬듯이 이 문화의 교류는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배 마시죠. 아드나. 아드나.